친문계 인사가요, 전 정권 탓하지 말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명계 인사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비판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배은망덕하다.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서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 향해서는 다른 직업 알아보라고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에겐 책을 많이 읽어라. 굉장히 날선 비판을 좀 쏟아낸 건데, 그러면서 이 대표한테 각을 세우는 게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이 친명계에서 몇 명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쓴소리를 하긴 했지만 이 대표도 사실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유시민 작가가 왜 작심 비판에 나섰을까요? 네. 사실 이런 행보는 민주당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썩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행보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이제 떠오르는 것이 유시민 작가가 2017년 대선 때도 어용지식인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했었고, 근데 이게 좀 연결해서 보면 결국에 민주당이 주류가 되는 쪽에 계속 좀 유리한 행보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민주당의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떠나서 민주당의 확실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도 굳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과 지적을 할 때에도 사실 그런데 이제 와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 심지어는 인신 공격에 가까운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같은 당에 몸담고 있었고 저렇게 비판을 안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좀 급발진이다라고, 어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택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글쎄요, 이재명 대표한테 진정으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보라기보다는 잘 보이고자 하는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친명계의 뭐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수습에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좀 포용성을 발휘를 하고, 물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명계든 친명계든 서로 비판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 구체적인 내용 없는 강하기만 한 공격은 그렇게 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의 뜻 있는 주류 비주류 쪽에서 이걸 좀 수습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유시민 작가의 저격에 비명계 잠룡들이죠.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런 책들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런 거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작가 여러 가지 충고 고맙고 정말로 열심히 살겠다 하는 약속 드릴게요. 착한 이동 전략은 출마를 전제로 한 조언인데, 제가 진짜로 캠프를 차리게 되면 그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김 전 총리 충고 고맙다며 책 한 권을 꺼내들었고요. 김 전 지사도 충고는 고맙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나중에 대선 캠프를 차리게 되면 조언을 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김부겸 전 총리가 들고 있던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좀 유시민 작가를 우회적으로 좀 돌려서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우회적인가요? 전 직접적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요? 예, 지금 유시민 작가는 사실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한 분한테 책 읽어라, 책만 읽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책을 안 읽었다, 안 읽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런 공격이잖아요. 그거를 점잖지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여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 히틀러 등도 사실은 투표에 의해서 사실 독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으로도 사실은 그런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해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비치 작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근데 사실 정치 양극화는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해법은 이거예요. 상호 관용과 절제. 관용이라는 뜻으로 얘기하면 사실 당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아니 유시민 작가, 그러니까 상호 관용과 절제만이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데 당신이 얘기한 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유사 지식인의 뭐 그런 인신 공격에 불과해라는 답변을 직접적으로 한 거죠. 네. 이번엔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 작가를 향해서 명비어천가가 아니면 입틀막 현상이 벌어진 지 오래라면서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반발도 한 겁니다. 이번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한번 볼 텐데요. SNS에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 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님. 네. 사실상 방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성된 것은 지난 총선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비명 행사 이 과정에 있어서 친문계 뭐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다수가 공천조차 못 받지 않았습니까?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공천을 받았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정말로 임종석 죽이기가 아니냐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유시민 작가가 당시에는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었냐 이거죠. 그 오랫동안 어쨌든 친노, 친문 이런 인사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서 공천 학살이 있었을 때 그때 유시민 작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갑작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요. 공교롭게도 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복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복당 신청을 받아주긴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랑 김 전 지사 악연이 좀 깊잖아요.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선고받고 복역도 했는데 드루킹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 피해자였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매크로 공작으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배우의 동교동계가 있다 이런 식의 음해하는 글도 자주 썼었고 그리고 드루킹 사건을 이거 매크로 공작을 고발한 주체 중에 한 명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습니다. 그건 고발할 만해서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안이 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불거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터져버리면 이제 당내 갈등이 굉장히 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묘하게도 저는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크게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김 전 지사 본인이 이제 복역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가장 많은 타인들에게 공략당하는 부위가 사법 리스크 아니겠어요? 근데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싸움이 어느 정도의 선을 못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우려해야 될 거는 민주당 내에 쇄신 경쟁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쇄신 경쟁이 오히려 안 되는 좀 감정 싸움만 몇 번 하다가 중요한 경쟁이나 토론은 안 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뭐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하든 당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 기회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꺼내서 해결하는 그런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겠죠. 네.